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떠셨습니까? 혹시 무릎에서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뻣뻣한 통증이 밀려와 한동안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다리를 주무르지는 않으셨는지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행여나 손주 녀석이 달려와 안길까봐 덜컥 겁부터 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1년, 5년, 그리고 15년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로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약 드시고 주사 맞으시고 아껴 쓰세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매일 한 움큼씩 먹는 진통제가 과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지난 4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며 제가 찾은 해답은 값비싼 신약이나 특별한 수술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부엌 찬장이나 냉장고 속에 늘 있던 아주 평범한 감자 한 알에 숨어 있었습니다. 네, 감자 말입니다. 아마 지금 혈당 올리는 감자가 어떻게 무릎에 좋다는 건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선배로서 이 평범한 감자가 어떻게 15년 묵은 통증의 고리를 끊어내는 기적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관절에 생긴 염증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관절 주변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뻣뻣하고 오후가 되면 붓고 밤에는 쑤시는 통증에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의학계에서는 이 염증을 억누르기 위해 소염 진통제 NSAIDs나 스테로이드 주사에 의존해 왔습니다. 물론 이 약들은 당장의 통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이 약들이 위장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렸지만 그 물이 집의 기둥까지 썩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오셨던 많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합니까? 방법이 이것뿐인가요? 그 절박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통증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환자분들의 삶 자체를 건강하게 되돌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러던 중 저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즉 염증 반응의 70% 이상이 장청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뜬금없이 장 이야기냐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릎에 불을 끄는 소방수가 사실은 아주 먼 곳, 바로 우리의 장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방수를 깨우고 훈련시키고 강력하게 만드는 먹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오해했던 감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자가 그런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셔왔던 방식, 즉 뜨겁게 찌거나 구워서 먹는 감자는 오히려 염증을 부채질할 수도 있습니다. 15년 묵은 통증을 잡는 열쇠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차가운 감자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왜 같은 감자가 온도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자를 생각할 때 갓 쪄낸 뜨끈하고 포슬포슬한 감자 혹은 노릇하게 구워진 감자 튀김을 떠올립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그 따뜻함이 우리 몸, 특히 혈당과 염증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고혈당 지수 하이 GI 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감자의 전분은 익는 순간 아주 소화되기 쉬운 단순당의 형태로 변합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즉시 달려들어 이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혈액 속으로 엄청난 양의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췌장에서는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로 밀어넣어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죠. 하지만 너무 많은 당이 너무 자주 밀려 들어오면 세포는 결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무릎 통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혈당이 높고 인슐린 수치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여분의 당당분은 우리 몸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 AGES이라는 염증 촉진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장 약한 부위, 바로 연골이 달아있는 무릎 관절에 달라붙어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즉, 여러분이 무릎이 아파서 먹은 뜨거운 감자 한 알이 바로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몇 시간 뒤에는 여러분의 무릎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연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합병증으로 관절염을 심하게 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안 되면 염증 관리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감자를 뜨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갑게 식혀서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감자가 식는 과정, 특히 섭씨 4도 이하의 냉장고 안에서 12시간 이상 식혀지는 과정에서 감자의 전분 분자 구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뜨거울 때는 단순하고 소화되기 쉬웠던 전분 구조가 차가워지면서 서로 똘똘 뭉쳐 아주 단단하고 복잡한 구조로 재결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저항성 전분 레시스턴트 스타라치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저항한다 레지스트. 무엇에 저항할까요? 바로 우리의 소화 효소에 저항합니다. 이 차가운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우리가 섭취했을 때 위와 소장쇼청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소화 효소가 아무리 분해하려 해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마치 식이섬유처럼 말이죠. 소화가 안 되니 당연히 포도당으로 분해될 일도 없습니다.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갈 당탕이 없으니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까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감자 한 알이 단지 온도 하나 때문에 혈당을 치솟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의 진짜 능력은 지금부터입니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이 저항성 전분은 무려 2~3m나 되는 긴 여정을 거쳐 우리 몸의 면역 공장인 대장다저까지 무사히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몸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십억 마리의 장내 유익균들을 만나게 됩니다. 차가운 감자는 이 유익균들에게는 최고의 먹이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감자를 먹었을 때는 모든 영양분이 소장에서 흡수되어 버려 대장의 유익균들은 굶주려야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고마운 먹이를 만난 유익균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염증을 잡는 아주 강력한 물질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15년 묵은 관절염의 고통을 끊어줄 바로 그 물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장에 무사히 도착한 저항성 전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유익균들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만찬이 됩니다. 이 유익균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이나 유산균 같은 착한 균들은 이 저항성 전분을 먹이 삼아 발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발효 과정에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물질, 바로 부티레이트라는 단쇄지방산 숏체인 패티 에이시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티레이트라는 이름,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경력의 의사인 제가 감히 기적의 성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을 저는 종종 특별한 소포에 비유하곤 합니다. 뜨거운 감자의 일반 전분이 모든 사람이 뜯어볼 수 있는 일반 우편물이라면 차가운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오직 대장 속 유익균이라는 최종 수신인만이 열어볼 수 있도록 단단히 밀봉된 암호화된 소포와 같습니다. 위와 소장의 소화 효소 우체부는 이 소포를 절대 열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대장까지 배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포를 받아든 유익균들이 그것을 열어 부치레이트라는 귀한 선물을 꺼내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이 저항성 전분은 프리바이오틱스 프레비오틱스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비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성분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따로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아름다운 꽃이라면 저항성 전분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꽃이 뿌리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도록 돕는 가장 비옥한 거름입니다. 거름이 형편없으면 아무리 비싼 꽃씨를 뿌려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최고의 거름을 매일 공급해주면 우리 장 속에 좋은 꽃유익균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쁜 잡초 유해균들이 자라날 공간을 빼앗아 버리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해균들이 바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유해균은 LPS라는 강력한 염증성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 독소가 장벽의 미세한 틈을 뚫고 혈액으로 새어나가면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불을 지릅니다. 물론 여러분의 무릎 관절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부치레이트는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첫째, 부치레이트는 유해균이 뿜어내는 염증 독소를 중화시킵니다. 둘째, 부치레이트는 장벽 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쓰여 독소가 새어나가던 장벽의 틈을 아주 튼튼하게 메워줍니다. 염증의 근원지인 장누수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여전히 이 부치레이트의 모든 기능을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부치레이트가 장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뇌까지 건너가 뇌 기능을 보호침해 예방하고 심지어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부치레이트가 장에서 만들어진 뒤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섹션에서 다룰 15년 묵은 통증을 잡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치레이트라는 강력한 천연 소염제가 우리 장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여전히 궁금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 좋은 성분이 장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수십 센티미터나 떨어진 제 무릎까지 가서 통증을 낫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주 훌륭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혈관에 있습니다.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남은 부치레이트는 장벽의 모세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주순환계, 즉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타고 불과 몇 분 만에 온몸을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전신성 항염증 효과 시스테믹 엔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장에서 만들어진 소방수가 혈류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몸 전체의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이죠. 부치레이트가 하는 일은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항염증제인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공격 중지라는 비상 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치레이트는 스테로이드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무릎 관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골이 달아있는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면역 세포들이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몰려들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마구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붓기와 열감, 그리고 쑤시는 통증의 정체입니다. 이때 혈액을 타고 무릎 관절까지 도달한 부치레이트가 이 과민해진 면역 세포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복구할 때입니다. 부치레이트는 면역세포의 유전자 DNA에 직접 작용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꺼버리고 off,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는 켜는 on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통제는 그저 아프다는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통로를 잠시 차단할 뿐입니다. 화재 경보기를 시끄럽다고 꺼버리는 것과 같죠.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부치레이트는 화재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불길의 근원 자체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에밀 대식세포를 염증을 억제하고 복구를 돕는 세포에미 대식세포로 바꿔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최근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혈액 내 C 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 즉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 및 부치레이트 생산 능력과 정확히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고 부치레이트가 풍부한 사람은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차가운 감자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무릎에 좋은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 군대에게 최고급 식량 저항성 전분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그 식량을 받아먹은 아군 유익균이 최첨단 무기 부치레이트를 생산해 내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혈관을 타고 15년간 여러분을 괴롭혀온 무릎 관절의 염증 전쟁터로 파견되어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도록 만드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가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다음 섹션에서 바로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론은 이쯤하고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제 가슴을 뛰게 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 대구에 사시는 74세 김순옥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순옥님께서 처음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5년 넘게 알아온 지독한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따님의 부축과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진료실 문턱을 넘어 의자에 앉기까지 꼬박 1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선생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첫 마디였습니다. 밤에는 무릎이 불덩이처럼 쑤셔서 잠을 못 주무신 지가 수년째고 아침이면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푸느라 한참을 울다시피 하신다고 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는 하루에 5알, 6알 계속 늘어만 갔고 이제는 그 약을 먹어도 속만 쓰릴 뿐 통증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염증 수치 CRP는 정상인의 5배가 넘게 치솟아 있었죠. 이미 다른 병원에서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잡으시죠? 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통증이 정말 끝날까 하는 의심 때문에 어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의 엑스레이 사진과 장기능 검사지를 한참이나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염증 수치가 높은 만큼 장내 유해균 비율도 심각하게 높은 전형적인 장누수 상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수술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수술 날짜를 잡기 전에 딱 3주만 저를 믿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르신께 차가운 감자, 우린 물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옥님의 처음 반응은 실망감이 역력하셨습니다. 웃음하니 선생님,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아파서 왔는데 고작 감자물이라니요. 그걸로 15년 된 병이 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속는 셈 치고 딱 3주만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셔보세요. 장 속에 있는 염증 공장부터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신 순옥님. 일주일 뒤에 경과를 보러 오셨습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통증은 여전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속이 좀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을 아주 시원하게 가게 됐어요. 좋은 징조였습니다. 장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장에서 소방수 부치레이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보시죠. 그리고 2주차가 지났을 때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들떠 있으셨죠? 선생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뻣뻣한 게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진통제를 딱 한 알만 먹었습니다. 마침내 3주가 지나고 약속된 진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진료실 문을 바라보며 따님의 부축을 받고 들어오실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이 열리고 순옥님께서 지팡이 없이 혼자서 한 걸음 한 걸음 절뚝거리시긴 했지만 분명히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지팡이는요? 허허, 선생님.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네 다리로 걸어왔어요. 아직 아프긴 한데 무릎에 불 나는 것 같던 건 없어졌어요. 밤에 2, 3시간은 안 깨고 푹 잤습니다. 그날 다시 피검사를 했습니다. 3주 전 정상인의 5배가 넘었던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자물이 어르신의 장내 환경을 바꾸고 부치레이트가 생성되어 마침내 무릎의 염증을 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74세의 순옥님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펑펑 우셨습니다. 15년 만에 통증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치료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고통의 끝,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순옥 어르신의 삶을 바꾼 이 차가운 감자, 우린 물, 아마 지금 당장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실 겁니다. 이 물을 저는 감히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만드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과정 속에 저항성 전분을 극대화하고 몸에 해로운 독소는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황금 열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모든 비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 딸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재료 준비, 즉 감자를 고르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효과의 절반이 결정됩니다. 마트에 가시면 껍질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묵직한 감자를 고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싹이 난 감자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열에 강해서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복통이나 구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교란시켜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몸에 염증을 끄려고 하는 것인데 독을 넣어서야 되겠습니까? 싹이 난 부분만 도려내고 쓰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데 안 됩니다. 독소는 이미 감자 전체로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런 감자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자, 좋은 감자를 골라오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세척 및 손질입니다. 감자 2, 3개 약 400, 500지 정도를 준비합니다. 감자 껍질에는 의외로 많은 영양분과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대신 흙이나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깨끗한 수세미나 솔로 껍질을 문질러가며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은 감자는 큼직하게 4등분 정도로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잘게 썰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끓이기입니다. 냄비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붓고 큼직하게 썬 감자를 껍질째 넣어줍니다. 그리고 강한 불로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감자가 푹 익을 때까지 삶아주시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찔러 보았을 때 부드럽게 쑥 들어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비법입니다. 바로 차갑게 식히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는 전분의 노화 레트로그라데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을 끈 감자와 물을 그대로 식힙니다. 실온에서 어느 정도 식었다면 냄비째로 혹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핵심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 최소 12시간,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만 24시간입니다. 그냥 베란다에 내놓고 차갑게 식히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느리고 깊은 냉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실온이나 어설픈 온도에서는
전분 구조가 제대로 재결합하지 않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반드시 냉장고에서 하룻밤 이상 푹 재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거르기 및 보관입니다. 24시간이 지나 차갑게 식은 냄비를 꺼내 감자 건더기는 모두 건져내고 맑게 우러난 물만 따로 받아냅니다. 이 물이 바로 우리가 마실 감자 우린 물입니다. 이때 물을 보관하는 용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마십시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내분비, 교란 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소독한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물은 냉장고에서 2-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음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이 차가운 감자, 우린 물을 한 컵약 200ml 따라 마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데워서 드시면 안 됩니다. 차갑게 마시는 것이 속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걸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순간 애써 만든 저항성 전분은 다시 일반 전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혈당을 높이는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이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반드시 차갑게 드셔야 합니다. 정속이 시리다면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냉기만 살짝 가신 상태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열을 가하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6단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김순옥 어르신의 15년 통증을 잡은 생명수의 전부입니다.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레시피를 알려드려도 이 몇 가지를 무심코 어기시는 바람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시거나 심지어 몸이 더 나빠져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절대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꼭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앞서 감자 고르는 법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싹난 감자, 초록색 감자를 아깝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싹난 부분만 깊게 도려내고 썼는데 괜찮겠죠? 초록색으로 변한 껍질만 벗겨내고 끓였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솔라닌이라는 이 독성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집요합니다. 싹이 난 부위에 가장 많지만 이미 감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껍질만 초록색으로 변한 것 같아도 그 독소는 이미 과육 깊숙이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솔라닌은 끓는 물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며 신경계에 작용하여 현기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을 치료해서 무릎 염증을 잡으려는 것인데 장에 독을 붓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에서 감자 한 봉지 사시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절대로 범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차갑다는 이유로 물을 다시 데워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자 우린 물을 마시는 의미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24시간을 기다리며 애써 만든 저항성 전분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물을 섭씨 60도 이상으로 다시 데우는 순간 단단하게 결합했던 전분 구조는 순식간에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소화되기 쉬운 일반 전분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어 버립니다. 유익균의 먹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만 높여 무릎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리는 건요?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만 데우는 건요? 의학계에서는 아직 저항성 전분이 정확히 몇 도에서 몇 분 만에 파괴되는지 그 역치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열을 가하면 손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간의 정성이 단 30초 만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속이 너무 차가운 것이 부담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에서 꺼내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냉기만 가신 상태로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타협점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설탕이나 꿀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감자 우린 물은 사실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약간 밍밍하고 감자 전분의 고소함이 살짝 묻어나는 정도죠. 그래서 많은 분이 여기에 꿀 한 숟갈 혹은 설탕이나 매실청을 타서 드시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는 불타는 무릎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설탕이나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은 장내 유해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여러분이 꿀 한 숟갈을 넣는 순간 애써 공급한 저항성 전분 유익균의 먹이와 단순당 유해균의 먹이 장 속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단순당은 유해균을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증식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유해균이 뿜어내는 염증 독소 LPS가 장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맛이 정 밋밋하시다면 차라리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약간의 미네랄을 보충하시거나 레몬즙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향을 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맛은 절대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쌍난 감자 사용 금지, 제가열 금지, 설탕 첨가 금지.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감자 우린 물의 효과를 1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차가운 감자 우린 물이 어떻게 장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 무릎의 염증을 잡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생명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무릎 통증에만 작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무릎 따로, 장 따로, 혈관 따로 움직이는 기계 부품의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장청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지면 무릎이라는 가지뿐만 아니라 잎에 해당하는 피부, 줄기에 해당하는 혈관까지 나무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감자물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놀라운 선물, 바로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김순옥 어르신도 통증이 줄기 전에 가장 먼저 경험한 변화가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을 잘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혈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60세가 넘어가면 10명 중 3, 4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만큼 혈당 관리는 우리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감자, 탄수화물, 혈당 상승이라고 공식처럼 외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운 감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차가운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그 자체로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니까요. 이것은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낸 부치레이트는 장벽을 타고 흡수되어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 이 감수성이 둔감해져서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세포가 문을 열지 않아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치레이트가 이 둔감해진 세포의 초인종을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살짝만 딩동하고 벨을 눌러도 세포가 문을 활짝 열어 혈당을 잽싸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 결과 감자 우린 물을 꾸준히 마신 분들은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의학계에서 세컨드 밀 이펙트, 세컨드 밀 에펙트, 즉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부르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침 공복에 저항성 전분 감자물을 섭취하면 그 즉시 혈당을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날 점심에 먹은 밥이나 국수의 혈당까지도 천천히 오르게 붙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신 감자물 한 잔이 하루 종일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셈입니다. 다음은 장 건강입니다.
혹시 만성 변비로 고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져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고 변비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식이섬유 역할을 합니다. 대장까지 내려가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아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부치레이트입니다. 부치레이트는 대장 점막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를 공급받은 대장 세포들은 활력을 되찾고 장을 꿈틀꿈틀 움직이게 하는 연동 운동을 다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톱니바퀴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약에 의존해서 억지로 장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장 스스로가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 혈당 스파이크, 만성 변비, 이 세 가지는 모두 노년의 삶의 질을 갉아먹는 고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망가진 장과 만성 염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감자물 한 잔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한꺼번에 다스리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자연 치유제인 셈입니다. 무릎 통증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혈당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병은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동반자처럼 여겨지곤 하죠. 약은 계속 늘어나고 합병증 걱정에 매일 발끝을 들여다보며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한 분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8장에서 말씀드린 세컨드 밀 이펙트 세컨드 밀 에펙트와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님을 증명해 주신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영수님의 사례입니다. 영수님은 8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약을 드시면서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셔서 혈당이 그런대로 관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인가 약을 먹어도 아침 공복 혈당이 200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후 혈당은 300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죠. 담당 의사는 약의 용량을 2배로 늘렸고 이러다간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췌장이 많이 지쳐 있어요. 라는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영수님께 인슐린 주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매일 스스로 배에 주사를 꽂아야 한다는 공포감, 그리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합병증의 시작이었습니다. 발끝이 남의 살처럼 무뎌지고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시작되었고 눈이 침침해져 안과에 갔더니 당뇨병성 망막병증 초기라는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주사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영수님께 저는 감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지금 저더러 감자를 먹으라고요? 혈당 환자한테 감자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를 골탕 먹이시는 겁니까? 영수님의 반응은 김순옥 어르신보다 훨씬 더 격렬하셨습니다. 웃음 8년간 감자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교육을 받아오셨으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피해 오셨던 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할 것은 선생님의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이 다시 일하게 만들 차가운 감자물입니다. 저는 영수님께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이 차가운 감자, 우린 물을 100ml씩 하루 총 300ml 나눠 마시도록 했습니다. 혈당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만의 처방이었습니다. 첫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혈당은 여전히 높낮이를 반복했죠. 하지만 영수님은 주사만은 피해보자는 일념으로 묵묵히 감자물을 드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3주 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 공복 혈당이 200 아래로 180, 170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약은 똑같이 먹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영수님은 혈당 기록지를 들고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식후 300을 넘던 혈당이 200 아래로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영수님께 용기를 드렸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장내 유익균들이 부치레이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선생님의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감자물을 드신 지 3개월째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도 영수님도 검사 결과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8년 내내 8%대를 맴돌던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6.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8%대에서 6%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영수님의 혈당 조절 능력이 당뇨 진단 초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운동을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영수님이 차가운 감자물 이야기를 꺼내자 그 의사 선생님도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도 저항성 전분과 장내 미생물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물론 아직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췌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당뇨 약을 절반으로 줄여봅시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약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영수님은 그날 인슐린 주사를 피하게 되었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의 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영수님은 감자물과 함께 꾸준히 관리하며 6%대의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차가운 감자, 우린 물을 통해 장청 건강이라는 첫 번째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는 통증 없는 삶을 위한 두 번째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간간 해독과 혈액 정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자물이 장 누수를 막아 새로운 염증 독소, LPS가 혈액으로 들어오는 문을 닫았다면 지난 15년간 혹은 수십 년간 우리 몸속을 떠돌며 무릎 관절과 혈관 벽에 쌓여있던 오래된 독소와 염증 찌꺼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염증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은 이 독소들을 처리하느라 이미 지쳐 있습니다. 혈액은 이 찌꺼기들로 인해 끈적끈적해져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에서 좋은 소방수 부티레이트를 만들어 보내도 도로가 막혀 있으면 혈액순환 불량 화재 현장 무릎 관절까지 제때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자물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려줄 특급 시너지 레시피를 하나 더 공개할까 합니다. 바로 통증 잡는 해독수입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 미나리, 그리고 다시마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세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의 간과 혈액을 대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무입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과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간에서 해독 효소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여 몸 안으로 들어온 화학 독소와 노폐물을 분해하는 1차 분쇄기 역할을 합니다. 둘째, 미나리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피를 맑게 하는데 미나리를 으뜸으로 쳤습니다. 현대 과학은 미나리의 퀘르세틴과 캠페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 속의 중금속이나 독소에 달라붙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2차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셋째,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의 끈적끈적한 성분 바로 알긴산입니다. 이 알긴산은 마치 강력한 흡착 스펀지와 같습니다. 앞서 무와 미나리가 분해하고 걸러낸 독소 찌꺼기들이 다시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꽉 붙잡아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시키는 3차 마무리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가 독소를 깨부수고 미나리가 걸러내며 다시마가 쓸어 담아버리는 완벽한 3단계 해독 시스템입니다. 이 해독수가 감자물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자물이 장에서 새로운 염증의 유입을 막아주는 동안 이 해독수는 간과 혈액에 쌓인 오래된 염증을 청소합니다. 안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는 쓰레기를 치우는 협공 작전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몸의 염증 수치는 2배로 빠르게 떨어지고 깨끗해진 혈액이 무릎 관절까지 원활하게 순환하며
손상된 조직의 회복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김순옥 어르신께서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데에는 제가 감자물과 함께 이 해독수를 병행하도록 처방해 드린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해독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재료 준비. 무일 3개약 300기, 미나리 한 주약 100기, 그리고 손바닥만 한 마른 다시마 3장약 20깃을 준비합니다. 손질 무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 큼직하게 나박 썰기를 합니다. 미나리도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5cm 길이로 자릅니다. 다시마는 표면에 하얀 가루 염분을 젖은 행주로 가볍게 닦아냅니다. 끓이기. 큰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준비한 무와 다시마를 먼저 넣고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15분만 더 끓입니다. 다시마를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고 끈적한 알긴산이 과하게 빠져나옵니다. 15분 뒤 다시마는 건져냅니다. 그리고 썰어둔 미나리를 넣습니다. 네이거이 썰어 미나리를 넣은 후에는 5분만 더 끓이고 바로 불을 끕니다. 미나리의 향과 영양소는 오래 끓이면 파괴됩니다. 건더기는 모두 걸러내고 맑게 우러난 물만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이 물 역시 2-3일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차가운 감자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난 후 아침 식전이나 식간에 이 따뜻한 해독수 한 잔200 ml을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전에도 한 잔 더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차가운 감자물이 장을 진정시킨다면 따뜻한 해독수는 간과 혈액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냉런과 온문의 조화가 우리 몸의 치유력을 깨우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김순옥 어르신, 박영수님의 희망적인 이야기와 함께 감자, 우린 물, 그리고 해독수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40년 경력의 의사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그 사람의 체질이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남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의 산삼산의 기력이 쇠한 이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지만 몸에 열이 들끓는 이에게는 오히려 불쏘시개가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섹션은 오늘 영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절대로 혼자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신장 기능 콩팥 수치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칼륨 포타시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감자, 그리고 해독수의 재료인 무와 미나리는 모두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들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쓰고 남은 칼륨을 소변을 통해 아주 쉽게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30%, 4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감자물이나 해독수를 매일 드시면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을 마비시키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켜 심정지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진실입니다. 나는 투석할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고 자가 진단하지 마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제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단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재 당뇨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박영수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감자물은 분명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바로 그 좋은 효과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당뇨 약이나 인슐린은 현재의 혈당을 기준으로 처방된 용량입니다. 그런데 감자물까지 마시게 되면 혈당이 이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약효와 감자물의 효과가 합쳐져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며 손이 떨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이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감자물을 시작하시려거든 반드시 혈당을 평소보다 3, 4배 더 자주 꼼꼼하게 측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혈당 기록지를 가지고 주치의를 찾아가 제 혈당이 이렇게 안정되고 있으니 약 용량을 조절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해독수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해독수에 들어가는 다시마에는 요오드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분들이나 혹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처럼 자가 면역 체계에 혼란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 요오드의 역할은 매우 복잡하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량의 요오드가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갑상선 관련 약신지로이드 등을 드시고 계시다면 해독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내분비내과 의사와 상의하시거나 혹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다시마를 빼고 무와 미나리만으로 끓여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초기 반응입니다. 감자물을 처음 드시기 시작하면 며칠간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부글거리거나 심지어 묽은 변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이거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덜컥 겁을 내고 중단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현 반응, 즉 좋은 신호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장 속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어마어마한 보급품이 도착하자 그동안 굶주렸던 아군 유익균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잔치를 벌이는 소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해균들과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며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 가스입니다. 그러니 며칠간 속이 불편하시더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2, 3일 길어야 일주일이면 그 소리는 잠잠해지고 여러분의 장은 유익균이 완벽하게 승리한 평화로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긴 이야기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5년 묵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난 김순옥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8년간의 당뇨약을 줄이게 된 박영수님의 희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수술이 해낸 일도 아니었죠. 그저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봤던 차가운 감자 한 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잠재력을 깨워줄 열쇠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차가운 감자 우린 물은 그 잃어버렸던 열쇠 중 하나를 다시 찾아준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그저 동네 마트에 들러 싱싱한 감자 서너 알을 사오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감자를 정성껏 씻어 냄비에 물과 함께 올려두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여러분의 15년 통증을 끝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몸의 소리를 무시한 채 통증이 생기면 진통제로 덮어버리고 혈당이 오르면 약으로 억누르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장청에 있었고 그 장을 살리는 것이 곧 나의 무릎과 나의 혈관을 살리는 길임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장 속에 수십억 마리의 아군 유익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도움 저항성 전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먹이를 주어 강력한 군대로 키워내는 것은 의사도 그 어떤 약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실천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루하루 정성을 쌓아가신다면 저는 감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